선행지수 선행하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미래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올 4분기에 내년 경제는 점차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농부 여러분. 그동안 농사 잘 짓고 계셨을까요? 벌써 씨를 뿌리는 봄이 됐고요. 거의 봄이 끝나가는 느낌이에요.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여름이 금방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 스퍼트 내서 씨 잘 뿌려보자고요. 먼저 2월 산업활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된 것들 확인을 해보고요. 현재의 경기 판단해보고 앞으로의 경기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죠. 우선 개괄적으로 경기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가 통계청 요약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생산도 제조업은 감소했으면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증가했고요. 투자 증가했고, 특히 소비가 전월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소비가 좀 억제됐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강변에 한번 손자들 데리고 나가봤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좀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보면은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가 다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아직 하락했습니다만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 나타낼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이게 0.4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작년 10월 정점을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2월 모든 통계 지표들이 다 좋았었습니다. 네. 2월 달에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서비스업 쪽은 증가했는데 제조업 쪽은 또 생산이 감소했다라고 들었어요. 예, 제조업 생산은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 1월에 13.6%나 생산이 감소했고요. 네. 2월에도 8.2%나 감소했어요. 예, 제조업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제조업들이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 특히 때문에. 반도체 재고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재고일 지수라고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재고일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2월 보니까 120.1로 역사상 거의 고점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가동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니까 2월 보니까 68.4%로 가동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이 재고가 높기 때문에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1월보다 재고일 지수가 좀 낮아졌어요. 1월이 120.8이었는데 2월에 120.1로 재고일 지수가 낮아지려면 출하가 증가하든지 상품이 많이 팔리든지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요. 아직 출하는 별로 안 좋습니다.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니까 재고가 감소해가지고 이 재고일 지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점은 친 것 같습니다. 점차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일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고율 지수가 높을수록 주가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재고율 지수가 낮을수록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상황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고일 지수하고 제가 코스피, 재고일 지수는 제가 축을 좀 거꾸로 그려놨거든요. 네. 재고일 지수가 감소할 때 그때 주가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최근 좀 그래도 오르는 것 보니까 앞으로 재고일 지수도 감소할 거이다. 그런데 이제 출하가 늘어가지고 재고일 지수가 감소하면 정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내수 수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수출이 안 좋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 어떻든 재고일 지수가 줄어들었을 때 주가도 올랐었다는 겁니다. 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이 표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재고가 점차 감소를 하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재고일 지수랑 보면은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율 지수가 감소하고 주가도 앞으로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재고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 서비스업이 조금 많이 좋다라고 들었어요.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서비스업 제가 생산주의로 표로 통계청에 나타난 표를 그려놨는데요. 2월 보니까 아까 제조업은 또 두 자릿수 감소했는데 서비스업은 7.2%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거예요. 네.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금융보험업 괜찮고요. 운수 창고업,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이 무려 22.5%나 증가해요. 예,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이런 것들이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규제 안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 외식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야구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의 30% 정도고요. 서비스업이 거의 6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이 이렇게 생산 증가한 거 보니까 생각보다 1분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 경기가 증가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한번 보면 될 텐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동행지수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월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했어요. 근데 동행지수가 과거 11번 순환 보면은 한 번 정점 치고 떨어지면은 11번 순환에서 평균 19개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뭐 3, 4월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늘 제가 선행지수를 보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지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뭐 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업 경기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선행지수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그 3월 저점일 것이다. 물론 5월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3월 거는 4월 말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4월 거는 5월 말에 발표되니까 3월 저점이고 4월 올라가야지 제가 전망이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5월 말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 보면은 아마 3월 저점 확률이 점차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 구성 요소에 그 재고 순환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고일 지수예요. 지금 재고일 지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거라는 거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작년 9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최근에 축소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7가지 요인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세부 요인들 보더라도 계속 제가 3월 선행지수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3월이 저점일 것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말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저점을 친다는 거는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아마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요. 장단기 금리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선행지수를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좀 전망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뜯어볼까요? 예, 통계청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들어가는데요. 10년 국채하고 콜금리 차이를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를 예상해요. 근데 제가 경제 변수에 선행하는 걸 찾다 보니까 네. 장단기 금리차가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 이게 경제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주거든요. 이게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 장단기 금리차 10개월, 1년 차이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한 4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네. 뭐 상관지수 0.65로 비교적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에도 한 3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에 역전까지 됐어요. 10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 그 3월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은 이게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년이 1개월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시간의 문제지 오를 수가 있고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도 올해 4분기 내년부터는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행지수 선행하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미래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올 그 4분기에 내년 경제는 점차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점이 점차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고 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가서는 주가도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2월 산업활동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요.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코스피 여러 지수들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고점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이제 좋을 것 마지막 같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계속 네.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예, 제가 선행지수 가지고 선행지수를 예측해가지고 주가도 예측하는데요. 네. 3월이 그 선행지수 저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뭐 4, 5 상반기 올라가다 하반기에는 아마 미국 경제에서 충격이 오면서 좀 조정을 벌일 텐데요. 역시 그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예. 그래서 주가도 크게 방향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수가 제가 그 3월이라 저점일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4, 5월 발표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달, 5월달에 나오는 지표들, 산업활동 동향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에서 앞으로의 전망치가 이 점선 뒷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향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데이터 나오는 대로 또 계속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2월 산업활동 동향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